미술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술관? 갤러리? 결론은 둘 다 맞지만 두 장소는 엄연히 다른 곳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수익 구조도 다르죠. 그림과 관련된 직업도 참 다양해요. 작품을 만드는 작가부터 컬렉터,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딜러까지 이들이 바로 미술시장을 구축하는 핵심 관계자입니다. 또 서로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죠.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미술, 아트가머니. 오늘은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술관을 영어로 하면 갤러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관을 검색하면 아트 갤러리라고 나오니까요. 하지만 미술시장에서는 미술관과 갤러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는 수익 창출 구조를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대부분의 전시의 입장료를 받아요. 미술품 판매가 아니라 관람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요. 반면 갤러리는 작품을 판매하고 발생하는 수수료로 매출을 내는 구조라 입장료가 따로 없습니다. 서점을 방문하면 입장료는 없지만 책을 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갤러리를 방문할 때 꼭 작품을 사야 하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둘러보셔도 괜찮아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동시에 전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가의 특별전이나 개인전 같은 전시는 주로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작가에게 소속 갤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서보 작가는 국제갤러리 소속 작가이자 프랑스 페로텐 갤러리 소속이기도 합니다. 전속 작가가 아닌 소속 작가라면 다수의 갤러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박서보 작가의 회고전이 열렸는데요. 신작과 함께 미공개 작품을 공개하는 아카이브 총망라 전시였어요. 이렇게 저력 있는 미술관에서 신작이 진행될 때도 자신이 소속된 갤러리에서 동시에 전시를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거예요. 미술관이 작가의 화업이나 특별전에 맞는 작품을 조명하는 형태라면 갤러리는 그의 작품을 판매하는 목적을 가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미술시장의 주역인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컬렉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미술관의 하얀 벽을 작품으로 채우고 배치하고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계사라고도 하죠.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도 하고 미술관에서 소장할 작품도 수집하고 연구도 합니다.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 갤러리 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갤러리에서 작품 판매까지 하는 사람을 갤러리스트라고 해요. 큐레이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갤러리는 화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갤러리스트를 화상이라고도 불렀어요. 말 그대로 그림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갤러리스트는 작가의 작품을 미술시장에 처음 내놓는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혼용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컬렉터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비자인 거죠. 그래서 컬렉터는 작가만큼이나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돈을 내고 좋은 작품을 골라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컬렉터는 원래 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해주는 후원자의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갤러리처럼 뛰어난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죠. 패기 구겐하임, 그녀는 수천 년간 미술계를 이끌던 유럽에서 미국으로 현대미술의 중심지를 이동시킨 컬렉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당시 자신이 후원하던 유럽 작가들, 미술품 딜러들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금세기 미술 화랑을 개관하며 자신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열어요. 이 화랑을 통해 유럽의 초현실주의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가 만나게 되고 미국은 세계적인 미술시장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잭슨 폴록 역시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구겐하임의 지원으로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 미술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영국을 21세기 컨템포러리 아트 강국으로 만든 컬렉터로는 찰스 사치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대표적인 컨템포러리 아트의 대가인 데미안 허스트를 발굴했죠.
이처럼 미술계의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아트 컬렉터들이 미술계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죠? 갤러리는 아주 오랫동안 미술시장의 매니지먼트사로 활약했어요. 과거 갤러리의 주 역할은 유망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소속 계약을 맺고 전시회도 열어주고 작품 가격도 책정해주고 전시회를 위한 홍보와 홍보물도 제작해주고 갤러리 고객에게 작품 판매도 중개해줬어요. 작품 판매 대금도 작가와 갤러리가 나누어 가지고요. 작가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알려진 후까지 모든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거죠. 이런 전속작가 제도는 연예계의 기획사와 아티스트로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는 갤러리고 블랙핑크는 작가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갤러리의 약 33%가 전속 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갤러리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작가가 온전히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대가로 작품 판매 금액에는 갤러리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작품 판매 중개 수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만 보면 갤러리 소속이 좋을 것만 같은데 되려 꺼리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갤러리가 작가에게 날개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족쇄가 되기도 하거든요.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한 작가들은 그들의 간섭 아닌 간섭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갤러리스트는 작가가 나태해지지 않게 조절해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어갈 땐 용기를 북돋아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또한 깐깐한 안목을 가진 컬렉터와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사이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하죠. 갤러리스트는 한마디로 경영인이자 컬렉터이자 작가의 마음까지 두루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관계로 유지될 수 있을 테니까요. 미술계에도 힙합씬처럼 언더그라운드라는 것이 있을까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소속 작가는 총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경매 시장의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워서 탑 100을 추리면 생존 작가는 33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결국 경매에서 거래되는 작가 수는 전체 작가의 0.1% 정도에 불과한 거죠. 33명의 네임드 작가 외에 나머지 작가들은 미술 시장에서 눈도장 찍는 건 고사하고 존재조차 알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미술계 관계자들이 고민하는 것 역시 지역 내에 있는 작가들을 어떻게 미술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편승시킬 수 있을까였어요. 내년 1월 초에 개관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울산도 지금까지는 시립미술관이 없었고요. 지방에서는 몇몇 국립박물관을 제외하면 광역시라고 해도 제대로 된 미술관을 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위 메이저로 불리는 갤러리들이 아니라면 그만큼 주목도, 작가에게 가는 기회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간극을 물리적으로 좁히는 건 어렵지만 간혹 훈훈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동양화학의 이회림 명예회장. 그는 겸재정선의 노송 영지도 외 50여 년 동안 수집한 고미술품 8,450여 점과 이를 소장 전시하고 있는 인천 소재의 송암미술관까지 통째로 인천에 기증한다고 한 것인데요.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경주, 부여 등 지방 국립박물관이 있는 곳을 빼고는 구색을 갖춘 고미술품 전시를 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인천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송암미술관을 기증받은 뒤에야 그럴싸한 미술관을 가진 도시가 된 셈이죠. 좋은 전시관이 서울에 다수 몰려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명품 갤러리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갤러리는 주로 소속 작가나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합니다. 관심 고객들의 주요 동선을 차지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유서 깊은 명품 갤러리들은 주로 삼청동에 포진해 있습니다. 구한말부터 고미술품을 취급하던 인사동 화랑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갤러리들은 맞은편에 있는 삼청동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이 경복궁 맞은편에 교관하면서 미술관과 갤러리가 같이 어우러진 삼청동 화랑가가 완성됐죠. 삼청로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갤러리로는 갤러리 현대가 있습니다. 전시 공간과 함께 미술품을 거래하는 형태를 갖춘 최초의 화랑이었어요. 국제갤러리는 한국 최고의 갤러리로 손꼽히는데요. 2020년 본점을 리뉴얼했습니다.
레스토랑과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하는 등 식사, 운동, 전시 관람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미술관이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는 형태를 넘어 갤러리의 다음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고미술로 시작해 현대미술로 그 스펙트럼을 넓힌 학고제는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잘 녹아있는 갤러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미술시장의 흐름을 잡고 있던 곳이 삼청동이라면 최근 신흥 아트밸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남동입니다. 트렌디한 카페, 일명 핫플이 많은 곳으로 젊은 층의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동네의 갤러리들도 젊습니다. 특히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지리적 입지와 고급 주거단지의 조성이 특징인데요. 한남동 주민들의 미술 작품 소비는 대개 집 앞에서 장을 보거나 커피 사러 나오는 길에 부담 없이 갤러리를 들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매력 있는 잠재 고객에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가나아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안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국내외 젊은 작가의 작품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갤러리들을 명품 갤러리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순 없지만 오랜 시간 화랑가를 지켜온 전통 있는 갤러리들이나 미술 작품 소비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유명 작가나 비싸게 팔릴 작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곳이 가고 싶은 갤러리, 좋은 갤러리가 될 거고요. 한국의 경매는 여전히 김환기, 박수근, 박서보 등 유명 작가들의 초고가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가 수억 원에 이르는 박수근, 김환기 같은 작가도 무명 시절은 있었고 젊은 시절 생활고의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구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던 후원자 덕에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훗날 위대한 작가로 성장할 젊은 작가들이 존재할 거예요. 현대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중과 컬렉터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죠? 그런 관심이 문화예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